안녕하세요. 쉿와이의 산부인과 전문의 의사 언니 김지연입니다. 외음부 간지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여러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또 조금 새로운 방법들이 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병원을 좀 잘 찾아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이 간지럼증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질염 검사만 합니다. 질염 검사만 해서 칸디다가 나오면 칸디다 때문이다 하고 칸디다 약만 주구장창 먹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다른 병원에서 간지러워서 검사를 했는데요. 저 암 검사도 정상이고 초음파도 정상이래요. 그래서 간지러운데 왜 암 검사랑 초음파 검사를 하셨죠?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다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균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HPV 그리고 초음파 온갖 검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균이 나와서 항생제 치료하고 다 그랬대요. 그래서 간지러운 거는요. 그냥 간지러워요. 그래서 그럼 왜 간지럽다고 하던가요? 모르겠어요. 어떤 곳은 이렇게 검사 다 해놓고 연고 하나 줬어요. 연고 바르면 그날은 조금 덜 간지러운 것 같은데 바로 또 간지러워요.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닐 거고요. 지금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십시오. 제가 이걸로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너무 답답해서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만 해도 하루에 5명을 봤어요. 이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분을 딱 봤는데 난리가 나 있어요. 밖에가. 이미 이 간지러움이 딱 봐도 최소 6개월 이상 딱 눈으로 보면 알거든요. 이거를 쓸데없는 검사 제대로 된 치료를 안 하고 내지는 단순 연고 이렇게만 하니까 당연히 나아지지 않죠. 피부과에서는 치료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고 간혹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으면 그건 되게 럭키한 건데 산부인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치료를 하시는 분을 만나면 당연히 치료가 잘 될 텐데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도 예전에 한번 또 선생님들한테 발표한 적도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선생님들이 좀 많아서 제가 그냥 오시라고 이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오세요. 얼마 하지도 않습니다. 의료보험이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접촉성 피부염. 여기는 계속 접촉이 되잖아요, 외음부는. 그래서 간지러움이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패드 때문에 기저귀 발진. 그래서 생리대만 닿으면 그냥 발진이 생겨서 간지러워 죽는 경우, 내지는 칸디다 질염이 걸렸는데 그게 피부 쪽까지 돼서 칸디다 피부염이 생겨가지고 그거에 맞는 치료를 못하는 경우. 그래서 이러한 급성 피부 질환이 나중에 만성화가 돼서 만성 태선 병변이 돼버린 경우. 태선이 되면은 이때는 그냥 원인은 알 수는 없고요. 그냥 태선화 병변이 돼서 미친 듯이 간지럽고 피부가 두꺼워지고 막 갈라지고 나중에는 하얗게 바뀌면서 피부가 아예 이렇게 찢어져요. 딱 마른 데가 갈라지듯이. 몇몇 산부인과에서는 이런 태선화 병변을 잘라라, 수술로 해결하자, 수술 간단하다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니고요. 수술을 해서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르지 않아도 그냥 약물 치료로 혹은 기계, 주사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치료를 하면 그냥 무조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기본적인 치료가 그냥 항히스타민제예요. 항히스타민제도 좀 잘 써야 되는데 이 외음부 질환에 잘 맞는 항히스타민제를 드셔야 하고 또 환자분에 따라서 조금씩 약의 종류가 바뀌기도 하는데요. 이게 첫 번째 치료가 되고요. 두 번째는 주사 치료예요.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주사 치료제를 사용하는데 사실 이 트리암이 메인은 아니고요. 트리암이랑 다른 성장인자 그리고 부스팅 성분을 같이 좀 주사를 하면서 저는 치료를 좀 하고 있는데요. 초반에 트리암 치료는 사실은 어느 정도 필수이기는 합니다. 트리암을 사용하면 몸에 안 좋고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서 내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이러한 얘기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너무너무 소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관절 치료에 들어가는 스테로이드 용량이 한 10분의 1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혈관이나 어떤 관절강이나 어떤 근육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부 스킨에 아주 소량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런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교과서에서 정해져 있는 첫 번째로 권고하는 치료가 이러한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부 반응은 없으셨으면 좋겠고, 이 두 가지 치료로 사실 웬만한 분들은 몇 번의 치료만으로 그냥 완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는 거의 재생도 못할 정도로 피부가 그냥 거의
맛이 간 경우 재생을 시키느니 그냥 잘라버리는 게 낫겠다. 그리고 태선이 정말 심한 경우는 그 부분이 좀 늘어나 있어서 잘라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절제를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가 예전부터 관심은 있었지만 저는 최근에 도입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플라즈마라는 기기 치료입니다. 플라즈마 기기는 피부과에서는 아토피나 여드름 치료에 사용을 하는 장비예요. 플라즈마라는 에너지가 무엇이냐면은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 기체보다 더 전자가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기체에 더 많은 열을 가하면 초고온을 가했을 때 이 양전화 이온이랑 전자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의 물질을 플라즈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가 뭔진 대충 알겠고 걔가 하는 일이 뭔데 그렇죠. 이렇게 전자가 엄청 이렇게 다 떨어져 있으면서 얘들이 다른 애들하고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세포 재생, 그리고 멸균,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 그리고 약물을 더 흡수시키는데 이게 친수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약물을 안쪽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효과, 이런 몇 가지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살균 작용인데, 기계 소독하는 거 있죠. 우리 오토클레이브 들어보신 분들 있나? 근데 오토클레이브라고 이과에서 쓰는 그 커다란 압력밥솥 같은 소독기계가 있어요. 그리고 오토클레이브에 못 돌리는 경우에 이육가스로 소독을 하는데요. 요즘은 이 이육가스 말고 플라즈마로 소독하는 기계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플라즈마 에너지로 멸균을 시키는 정도까지 소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십니다. 이 플라즈마 에너지로 우리 몸에 사용을 하는 거죠. 피부, 뭐 얼굴, 몸 이런 데다가 다 사용을 하고, 에너지를 높이게 되면은 얘가 절개도 가능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데, 성형외과 선생님들 중에서는 수술할 때 절개로 플라즈마를 사용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일부 절개나 콘딜로마 시술이라던가 몇 가지 할 때는 이런 플라즈마를 사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결과가 꽤 괜찮아요. 그 이유는 아예 살균, 멸균을 시켜버리니까 수술 표면이나 상처 표면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소독약으로 해도 죽지 않는 균들을 얘가 수술을 할 때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처 부위가 깨끗해서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모로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의사 언니 한마디. 외음부 소양증 그만 긁고 저한테 오세요. 입니다.